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찜통더위가 이어진 화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정치권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주한데요. 여야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권 향배를 놓고 새누리당은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은 시계 제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이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여부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중국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중 간 외교에 적신호가 켜졌죠. 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여야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누리당은 오리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시계 제로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와 전당대회를 앞둔 여야 움직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이제 가장 먼저 다가와 있죠. 다음 달 9일인데 당권의 향배가 오리무중이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다코스가 없다는 얘기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후보 간의 균등점이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네.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 역시 개파간 경쟁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아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오리무중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네. 후보 등록일이 내일 모레 28일입니다. 네. 현재까지 6명이 후보 당 대표 도전에 출마를 선언했죠. 네. 5선인 이주영 정병국 의원이 있고요. 4선인 주호영 한성교 의원이 있고 3선인 김용태 이정현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문수 전 경북지사, 네. 경기지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홍문종 친박계죠. 이렇게 네.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사람 되면은 7명. 한 67명이 되는데 재미난 현상이 컷오프 제도를 도입해서 네. 5명만 본선에 진출하게끔 이런 룰을, 네. 당내 룰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주호영 의원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지금 6명이 출마 선언했는데 1명만 더 여기에 더 나오면 컷오프가 작동을 하게 되고 네. 그러고 이제 6명이면은 그냥 본선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홍문종 의원 내일 아마 좀 서청원 의원 주제 만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바로 그게 네.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비박계에서는 하필 이맘때 왜 만찬 그렇죠. 회동을 하느냐. 네. 아무 때나 저녁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 되는데 왜 50여 명이나 모아서 네. 그것도 여의도의 한 중식당을 거의 다 빌리다시피 해서 아하. 하느냐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서청원 전 대표가 만찬장에 와달라고 이메일이나 초청장을, 초청장이나 문자 메시지나 등으로 보낸 게 대부분 친박계로 분류된 네. 인사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의 홍문종 의원 4선이죠. 초청을 받았어요. 왜 초청을 받았느냐? 아직 후보를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무방하다라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문제는 내일 만찬 회동이 사실상 지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비박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친박계 인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홍문종 의원이 참석하게 된다면 힘이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친박계가 특정 후보를 밀게 되면은 비박계도 역시 단일화 압력 가능성이 네네.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 동력상 비박계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네. 벌써부터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서 출마 선언한 분은 저희가 차례차례 다 인터뷰를 나눠봤어요. 네. 그런데 친박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없다, 완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번에 단일화하는 부분에 의해서는 당선 확률이 없기 때문에 특정 앞서 제가 다코스가 없다라고 그러셨습니까? 네네. 뭐 그 각 후보들 간의 동상이몽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이래 당선 확률을 좀 더 본인이 높이려는 의중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당내 이 경선 그 당대표 경선을 위한 이 선거 기탁금이 제법 많습니다. 1억 원인데 아하. 떨어져도 못 돌려받습니다. 네. 당에서 아까 당직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거로 여러 가지 후보들 전국 순회 경선하는데 비용으로 쓸 것이다 네. 라고 하는데 앞서 컷오프를 5명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떨어진 2명에 대해서는 절반을 돌려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뭐 새누리당만 선거 기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8천만 원의 네. 선거 기탁금을 받기로 했죠. 다 8천만 원, 1억 원 뭐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컷오프가 되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절반인 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떨어진 컷오프에서 있고 해당된 2명에 한해서 네네, 이제 그렇죠. 5천만 원 돌려준다. 본선에 올라간 5명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네. 아유, 이게 그냥 출마하는 데만 5천만 원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일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8월 9일에 새누리당에서 이제 새 당대표가 또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면 네. 지금 그다음에 8월 27일 예정돼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달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까 우리 이제 김 박사님께서 시계 제로다. 이 말을 제가 워딩을 따왔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역시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최대 계파가 친문을 합친 이제 범친노계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친문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명이 어느 누구나 자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어떻게 갈 것이냐.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관여를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정치행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이 관여를 안 한다라고 해서 관여가 안 될 것이냐. 이것 또한 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달여 기간 동안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누구도 모르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네. 누구도 모르는 와중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 시계 재료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물론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고향이 전남입니다만 네. 사실상 인천 지역구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호남에 따라는데 출생은 지역구는 서울이지만은 출생은 대구.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김상곤 네, 전 혁신위원장 변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변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시계 제로라 그러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래된 당직자들 본인들은 호남 기반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호남 사람이 없다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를 네. 당직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원들 표심을 얻으려면은 호남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율 배반적인 요인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이번 당권 후보 도전자들과 실제 당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 그 갈려 있는데 실제 친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호남의 그 구성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당이 나타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고요. 이런 요인들이 실제 8월 29일 날 전당대회 때 표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 또한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궁금하네요.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 전통에서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은 이정현 의원이 호남 고향에 호남 지역구를 두고 있는 또 이 당권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특이사항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정치 현장에서는 그러고보다 지금 말씀하던 호남이나 지역 기반 약간의 향토적인 혹은 그 혈연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현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보수와 진보 이 수평적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
해당 유권자라든가 해당 대의원 되시는 분들을 잘 가늠하셔서 이 그 한 표 행사, 당내 행사지만 네. 한 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호남 대결 구도에 또 지역 기반 구도에 네. 충청 대망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송영길, 추미애, 김상곤 이 세 후보 외에도 지금 비노, 비주류의 이종걸 전 원내대표나 혹은 범친노계로 또 분류되는 정청래 전 의원 원외에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본인들이 보세요?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주변에 흘러나오는 거 보면 내일쯤 비대위원 사퇴를 한다면 경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본인이 고민이 있죠. 앞서 세 사람보다 어떤 당내 지지 기반이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지만은 네.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주류 단일 후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데 본인이 고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청래 전 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했죠. 사실 왜냐하면은 이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렇죠. 분이지만 정치 현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직을 안 갖고 있으면 굉장히 네. 빨리 잊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이 당내 그 대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서 송영길 의원 전화 인터뷰하니까 한번 관련 현안들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새누리당은 내일 한번 서청원 의원 주재 만찬이 어떤 분위기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응?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